여러분 안녕하세요. 평범한 듯 하지만 기억에 오래가는 사자성어의 곽동훈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계약서 양식을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에게는 좀 낯설 수도 있지만 그곳에는 표기의 편리함을 위해 관용적으로 갑을병정이라는 단어로 계약자를 가리키거든요. 원래는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라고 해서 하늘의 길을 설명하는 천간을 이루는 요소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렵죠. 그럼 여러분 갑오년, 을사년 이런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에 앞 글자들이 아까 선생님이 말한 갑, 을 그것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 갑질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계약서에서 주로 갑은 돈을 지급하는 쪽을 말하다 보니까 그런 관행이 이어져서 우리가 갑이라는 사람이 좀 힘이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갑질과 같은 유행어가 사용되게 된 것이거든요. 갑자기 왜 갑을 이런 얘기하냐고요? 오늘 배울 사자성어가 바로 갑남을여라는 사자성어이기 때문이에요. 갑이라는 남자와 을이라는 여자를 의미하는데 말하자면 갑이라는 자리와 을이라는 자리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누구든지 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요. 갑이나 을로 이렇게 통칭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갑남을여 이 말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갑남을여 한자어의 뜻을 알아보도록 하죠. 한자가 나름 좀 쉽게 느껴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우선 갑에는 갑옷이라는 뜻도 있고 첫째라는 뜻도 있어요. 여기서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갑을병정과 같은 천간 중에서 첫 번째 자리의 의미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네요. 남은 중학교 1학년 이상이면 거의 알고 있을 법한 한자죠. 산의 남자고요. 을은 새 을자로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여기서는 갑자와 마찬가지로 천간 중 두 번째 자리의 의미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아요. 여는 역시 쉬운 한자어인 여자여 알고 계시죠? 결국 갑남을여라는 말은 갑이라는 남자와 을이라는 여자란 뜻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면 평범한 사람들을 이르는 말이 되겠죠. 실제로 예문으로 본다면 이것은 어떨까요? 잘 들어보세요. 그 소설은 한국 격변기를 온몸으로 겪었던 갑남을여의 삶을 입체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이것입니다. 풀어서 말하자면 그 소설은 한국 격변기를 겪은 그런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정리하자면 갑남을여는 평범한 사람들. 그런데 이것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 사자성어는 굉장히 많아요. 유사한 의미의 사자성어로 두 번째 배울 것은 바로 장삼이사예요. 뭐 어디 이사 가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아재 개그 죄송합니다. 이건 역시 평범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사자성어라고 했는데 얼른 느낌이 오진 않죠. 장삼이사? 무슨 뜻인지 우리 한자어의 뜻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죠. 여기서 장자와 이자는 베풀 장자와 오얏 이자인데요. 여기서는 성씨에 사용되는 장자와 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중에서도 이 장자와 이자를 사용하는 친구들이 꽤 있을 거예요. 3과 4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한자어죠. 여기서는 세 번째, 네 번째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이것을 말하는 거죠. 한자 자체의 뜻보다 의역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장삼이사는 장씨의 세 번째 아들과 이씨의 네 번째 아들을 의미하는 것이 되죠. 그런데 그것이 왜 앞에서 말한 것처럼 평범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냐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박씨, 김씨, 이씨가 가장 많다고 하죠. 근데 중국에서는 왕씨, 장씨, 이씨가 가장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흔한 성을 가진 사람의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장남도 아니고 많은 자식 중에서 셋째, 넷째를 의미하는 것이니만큼 평범한 사람들을 말하게 되는 거죠. 또한 장삼이사는 일제강점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한 최명익 작가의 소설 제목이기도 한데요. 혼잡한 열차 안에서 보통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그려낸 세태 소설이에요. 왜 소설 제목이 장삼이사인지 알겠죠? 보통 사람들의 모습을 다룬다는 것. 그럼 우리 이제 한번 실제 예문에 활용해 볼까요?
우리 같은 장사미사는 열심히 일하는 것 외에 달리 성공할 방법이 없어. 평범한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성공하는 방법이라고 말해주는 거죠. 전 장사미사에 속한 사람인데 여러분도 그런가요? 그럼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는 것이 확실한 성공의 방법이 될 것 같네요. 아까 선생님이 유사한 의미를 가진 사자성어가 많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 끝나지는 않겠죠. 두 개의 사자성어가 더 있어요. 그건 바로 필부와 초동급부거든요. 우선 필부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리듬감 있는 사자성어네요. 필부, 그죠? 자, 여기서 필자는 짝필자인데요. 천한 남자라는 뜻도 있어요. 부자는 앞에 것은 지아비 부, 뒤에 것은 지어미 부자죠. 그대로 보면 짝이 되는 부부를 의미하지만 반드시 꼭 부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성인 남녀를 가리킬 때 쓰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부라는 단어 자체가 부자가 지아비 부자인지 지어미 부자인지에 따라 남녀만 바뀌어 평범한 남자 또는 평범한 여자, 즉 신분이 낮고 보잘것없는 남자 또는 여자를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하거든요. 그럼 이번엔 초동급부를 살펴보죠. 초자는 나무할 초자고요. 동자는 아이 동자예요. 선생님 이름이 동훈이죠. 제 이름에 들어가는 동자가 바로 이겁니다. 이름에 아이 동자 잘 안 쓰는데 좀 독특하죠? 여기까지 해석하면 나무하는 아이죠. 그 다음 급자는 기를 급자인데요. 물을 깃는다고 할 때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는 우리가 필부에서 본 지어미 부자고요. 그럼 물 깃는 여인이 되고 결국 나무하는 아이와 물 깃는 여인이 되겠네요. 지금의 시점에서 아이가 나무를 해서 땔감을 구하고 물을 길어다 쓰면 자연 속에 사는 독특한 사람이겠지만 옛날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활을 하고 살았겠죠. 그런 것처럼 이것도 역시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배울 오늘의 사자성어 모두 배웠습니다. 오늘도 꽉쌤의 사자성어 메모장이 이어집니다. 기억 쏙쏙! 오늘은 선생님이 왠지 들으면 익숙한 CM송으로 여러분의 기억을 좀 도와줄게요. 잘 들어보세요. 의미가 똑같은 사자성어 감나물려 평범한 사람을 의미하지 장사미사 필부 의미가 똑같은 사자성어 평범한 사람을 의미하지 감나물려 장사미사 어때요? 다시 한번 더 불러드릴까요? 아마 이거 좀 돌려듣는 학생이 있을까 좀 창피하네요. 오늘 정리해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단순하죠? 자, 여러분 단순한 만큼 꼭 기억하시고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사자성어들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EBS 사자성어의 곽동훈 선생님이었어요. 안녕.